79페이지에 있는데 리턴 80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리턴피는 상온판 끝에서 하온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이 하온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녀석은 이 리턴피는 상온판이 꾹 눌러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축 열림이라든지 가동축 열림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면은 무조건 상온판 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상온판 면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 상온판 면이 되고 엔드점은 하밀판이 아닌 상밀판 바닥이 됩니다. 얘가 생성되는 접촉이 되는 구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바닥 상밀판 바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온판에 있는 면과 스팝이 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벌어지더라도 리턴피는 항상 상온판 이 바닥에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온판이 올라가면 리턴피도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윗면이.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 하온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온판을 숨기고 상온판을 꺼냅니다. 이렇게. 상온판과 상밀판입니다. 레이어 71번 그리고 74번 자, 돌출 해서 요겁니다. 요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자 얘는 뭐 방향은 XY 평면을 선택해 준 다음에 시작점 선택해서 선택까지입니다. 자 스타트 선택은 상온판의 바닥 상온판입니다. 하온판 아닙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리턴핀 상온판 바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상밀판 바닥 그리고 업셋 모양 이래 만들어집니다. 확인 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사용자 수식에서 가동축 열림을 50mm 하더라도 예, 리턴핀 요 윗면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잘못됐네요.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요. 자 어디로 갔냐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얘가 여기에 몰드베이스 형판 가이드핀에 가면 이거 같은데 네, 이거 맞네요. 위에서 내려가다 보면 빼기 밑에 돌출이 하나 있어요. 돌출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얘가 지금 연관성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 값을 가라고 칠까요? 가. 그럼 가동축 열림이 나옵니다. 스타트는 가동축 열림부터 물론 데이터부터 막 이렇게 하고 거리값 측정은 이게 더 쉬워요. 가동축 열림값부터 끝은 역시 가라고 칩니다. 그러면 가동축 열림 더하기 얼마? 5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스타트 값은 가동축 열림 엔드 값은 가동축 열림 플러스 5mm 그러면 가동축 열림이 열리더라도 얘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확인. 자 이제 하온판을 가져오고 72번 이 상태에서 사용자 수식에서 가동축 열림에 값을 50mm 주더라도 자 깨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리턴핀은 무조건 상온판하고 저렇게 접촉이 돼요. 가동축 열림이 벌어지거나 고동축 열림을 50mm 하더라도 예, 깨짐이 없이 리턴핀은 무조건 상온판의 이 바닥과 스팝이 되는 이 말입니다. 자, 다시 가동축 열림도 0, 고정축 열림도 0 이 두 개 씁니다. 그리고 하온판은 지금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블랭크 자 그리고 밀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상온판도 마찬가지고 블랭크 핀만 딱 놔둡니다. 그리고 돌출 요 바닥을 찍고 리턴핀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두께는 H는 8mm입니다. 그래서 XY 데이터 플랜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8mm 이거 잘 해야 돼요. 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위로 올라가겠어. 8mm 그리고 옵셋은 한 면 해서 2.5mm 예.
그리고 바로 결합 확인하면 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리턴핀 자리를 파내야 되겠죠. 펄스를 만듭니다. 펄스는 역시 똑같이 지오메트리 추출로 그 다음 바디를 클릭하고, 현재 이 바디를 클릭해서 이 바디를 복사를 합니다. 자, 추출된 바디가 나오고, 이 추출된 바디를 4개로 만듭니다. 미러 바디 할까요? 지오메트리 추출, 대칭 바디, 이 바디를 클릭하고 데이터는 YZ축으로 복사, 그 다음 2개를 다 클릭해서 ZX축으로 복사. 자, 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이 헤드 쪽에 측벽에 옵셋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더보기에서 옵셋면, 그리고 요 면을 클릭하고, 아마 여기가 아마 갭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측벽을 찍고 0.5mm를 키웁니다. 자,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옵셋면을 저기에 있는 대칭 바디 위로입니다. 추출된 바디가 아니라 대칭 바디 위로 올리면 뭐 여기에도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K에서 하원판을 가져옵니다. 하원판을. 자, 이제 상원판은 필요 없기 때문에 71번은 꺼도 됩니다. 자, 현 상태에서 빼기를 합니다. 빼기. 자, 빼기를 하는데 이 녀석을 밀판에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할 때 툴을 삭제되지 않게끔 툴 유지를 체크합니다. 타겟은 꺼야 되는데 툴만 체크를 합니다. 자, 하원판 찍고 그 다음 드래그 확인. 하게 되면 툴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툴을 블랭크 합니다. 이 툴 블랭크 하지 말고 컨트롤 시프트 K 해서, 자, 요 밀판을 가져올까요? 자, 빼기 합니다. 빼기. 자, 얘 빼기 할 때는 요쪽 측벽을 또 0.5mm 키웁니다. 여기에서 옵셋면, 그리고 이 면을 하나, 둘, 셋, 4개 해서 여기도 키웁니다. 그 말은 이쪽 측벽에도 지금 갭을 아까 여기도 줬지만 여기도 갭을 줘야 돼요. 즉 여기도 이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앞서 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하원판을 빼기 한 다음에 여기를 줍니다. 그래서 4개를 선택해서 옵셋을 줍니다. 그러면 이쪽 측벽도 0.5mm가 커졌죠. 빼기. 자, 이번에는 툴을 삭제시킵니다. 툴 유지하지 않습니다. 밀판 찍고 복사본 찍고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뒤에 있는 원본을 가져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투명도를 주면은, 네, 보게 되면 요 측벽에도 갭이 있고 요 측벽에도 갭이 있어야 됩니다. 측벽이 양쪽 다, 여기도 갭이 있어야 되고 헤드에도 갭이 있어야 되고 두 군데 다 갭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원판은 지금 갭이 있으면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원판 2개를 숨기고 원본에 연마 피나놀 작업을 해볼까요? 그래서 역시 그루브, 자, 직사각형 그루브 요 면을 찍고, 여기는 리턴핀 리턴핀의 지름 마이너스 1 혹은 3mm. 여기는 다르죠. 여기는 3.7입니다. 0.3이네요. 3.7. 여기는 리턴핀 지름 마이너스 0.6 하면 되죠. 리턴핀 지름 마이너스 0.6. 리턴핀 지름에 마이너스 0.6. 그다음 폭은 3.7. 그리고
적용한 다음에 자 여기 헤드 끝에서 여기에 그루브 끝까지의 거리값은 0 확인 하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챔퍼 못따기 1챔퍼 해서 여기 세 군데입니다. 위에 그리고 헤드 양쪽 두 군데 확인하게 되면 리턴핀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대칭 바디로 복사합니다. 대칭 바디. 자, 이 바디를 YZ축으로 복사. 그 다음에 여기를 ZX축으로 복사. 리턴핀은 편심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를 하고 나면 컨트롤 J에서 레이어는 112번. 아까 가이드핀이 111번. 리턴핀 112번. 색깔 하나씩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U하고 하원판을 블랭크 합니다. 뒤로 갑니다. 하원판만 이렇게 나오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갭을 줍니다. 갭은 여기에 75페이지를 보면 80페이지를 보면 갭이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갭이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갭이 있고 여기는 갭이 없는데 갭의 기관이 1.5D 즉 리턴핀의 1.5배가 되는 곳에서부터 갭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갭을 줘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갭은 돌출로 합니다. 돌출 자 리턴핀 요게 끝 지점입니다. 하나 둘 셋 리턴핀이 걸려도 안되고 스케치가 걸려도 안되고 오로지 리턴핀의 구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동식이 열리더라도 얘가 따라갑니다. 자 스타트가 1.5 곱하기 리턴핀 리라고 칩니다. 리턴핀의 지름 1.5배에서부터 스타트를 내서 얘는 어디까지? 선택은 선택까지가 아닌 얘는 연장까지 해서 왜냐하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선택까지 하면 에러 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바닥까지 하원판 바닥까지 결합이 아닌 빼기 그리고 여기에 옵셋은 한 면 해서 한 면은 갭이라고 줍니다. 갭만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1.5배 내려간 지점에서부터 저기까지가 갭이 제공되고 빼기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갭이 생깁니다. 보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돌출을 요 모서리에서부터 돌출을 했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1.5에 곱하기 리턴핀의 지름이라는 거. 요 지름 요거 곱하기 1.5배가 요까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장까지 해갖고 저 바닥을 찍어서 리턴핀의 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리턴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리턴핀 지름이. 그래서 112번을 불러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상호판을 부르고 71번 그 다음 DNL까지 다 부르면 모양이 되는데 이때 사용자 수식에서 가동측 열림을 50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는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턴핀 지름 곱하기 1.5배 여기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상온판이 이렇게 되더라도 하온판이 벌어지더라도 여기는 계속 똑같은 시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랬을 때 깨지지 않고 이 형상이 남아있으면 제대로 작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정측 열림을 10mm 했을 때도 리턴핀이 저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리턴핀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 고정측 열림 제로 가동측 열림 제로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자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갭이 보이죠? 갭이 갭이 있어야 됩니다. 0.5mm 여기도 갭이 있어야 되고
투명도를 줬을 때 요 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리턴핀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EGP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자, 상온판하고 EGP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71번 레이어는 끄고, 하온판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74, 75, 76까지 가장 많은 플레이트를 거쳐가는 게 EGP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관계 있습니다. 물론 상하 밀판은 EGP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 뭐하고 관계있다? EGP 부시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4, 75번을 끕니다. 그래서 72번과 76번만 나올 수 있게끔 하고 112도 끕니다. 201도 필요 없고, 예. 나머지는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하온판과 가동축 설치판, 즉 하고정판만 필요합니다. 자, EGP는 실제적으로 이 동그라미가 있어야 할 구간이 어디냐면 상하 밀판 사이입니다. 그래서 상밀판을 꺼낼까요? 필요하네요. 74번을 꺼냅니다. 상밀판에서부터 가이드 부시가, EGP 부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EGP의 모형인 이 동그라미도 요 바닥으로 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쓴다? 투영을 씁니다. 곡선에 가서. 곡선 투영. 어떤 거, 요 동그라미 보이죠? 요 동그라미. 요겁니다. 중간에 있는 거. 리턴핀 사이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어디에 갖다 붙어야 된다? 예, 여기에. 바닥에 붙어야 된다. 74번에. 그리고 벡터 방향도 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벡터 방향입니다. 처음에 객체 선택은 요 상밀판의 바닥, 그리고 벡터도 상밀판의 바닥 해주고 하게 되면 저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221번을 꺼주겠습니다. 221번. 자, 이리 와서 아까 작업했던 돌출부터 투영된 곡선 위에 있는 돌출까지 모두 다 섞었다가, 예, 얘들을 특징 영상 그룹 한 다음에 한글로 리턴핀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자, 리턴핀을 투영된 곡선 위로 올려보내겠습니다. 자, 투영된 곡선 상태에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EGP는 페이지 80, 자, 3페이지에서 우리는 B타입을 쓰겠습니다. B타입을 쓰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85페이지를 보면 EGP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B타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B타입을 할 거예요. B타입을 하는데, 자, 얘가 어디에 조립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요게 이름이 가동축 설치판입니다. 즉 하고정판에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하온판에 조립이 됩니다. 요 두 개에 걸쳐집니다. 안으로 파고들어서 걸쳐집니다. 이때 여기에 S값이 중요하죠. 여기에 길이값은 이제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직경의 파이와 동일하게 해줘라. 그 정도면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15파이를 쓸 거예요. 즉 여기 요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은 15mm, 예, 여기서 여기까지 직경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15mm 정도 삽입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S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5파일 때 S가 10mm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 갖고 밑으로는 15mm, 위로는 10mm 삽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으로 와서, 자, 돌출을 써서, 자, 투영된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투영한 동그라미를, 자, 바로 10mm, 15mm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선택해서 선택까지. 자, 벡터 방향은 인폴드 상태에서,
예, 데이터 액시스 XY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자, 스타트는 어디? 하원판 바닥에서. 엔드는 어디? 가동축 설치판 바닥까지. 이거 두 개는 없음. 그럼 기둥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예, 하원판에서 어디까지? 가동축 설치판까지. 확인. 예,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잠시 블랭크를 하고 먼저 아래쪽부터 작업을 하면 아래쪽부터 그리고 위쪽 자 숨겨뒀던 걔를 부른 다음에 바로 구멍부터 팝니다. 얘는 펄스를 따로 안 만듭니다. 알겠죠? 마지막에 펄스 한번 쓰긴 쓰는데 그거는 그냥 만들어진 것 같고 서브텔에 가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단계에서 자리부터 팝니다. 자 구멍 기능을 씁니다. 구멍 기능. 자 그리고 포인트를 이용해서 먼저 밑에 거부터 여기 센터를 찾습니다. 여기 센터. 그리고 직경은 뭐? 예, EG 치면은 EGP-D 나옵니다. EGP-D 마이너스 2.5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5. 예. 얘보다 5파이 작습니다. 5파이. 5파이가 작습니다. 스몰 D1은 여기서 표현할 때 15일 때 스몰 D1이 10파이입니다. 10파이. 5파이가 작은 겁니다. EGP보다. 그리고 값은 통가. 통가입니다. 통가. 빵꾸예요. 빵꾸 완전히. 적용. 그럼 구멍이 났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센터를 찍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불을 딱 선택하면은 여기가 빨갛게 변하죠. EGP가 변하면 안 되고 하원판이 변해야 됩니다. 하원판을 찍으면 방향이 확 바뀝니다. 바뀌나요? 자, 그리고 높이를 보면 아까 10mm라고 했는데 여기의 길이를 상수 만들기 위해서 여기 깊이를 바리 통과가 아니고 값으로 하고요. 직경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G라고 합니다. 그럼 EGP-D 나오죠. EGP-D의 깊이 값은 8mm 합니다. 8mm. 그리고 공구팁 각도는 118도. 8mm입니다. 8mm. 10mm인데 왜 8mm인가요? 약간 엔드밀로 찍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드릴 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짧게 합니다. 확인. 그럼 저렇게 구멍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구멍 두 개를 대칭으로 합니다. 대칭. 그래서 여기에서 예, 대칭 특징 영상. 대칭 특징 영상. 그리고 피처를 단순 구멍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면을 YZ 데이터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확인. 하게 되면 저기도 구멍 나고 여기도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원판과 다 숨기고 방금 만들었던 이 커버도 블랭크 합니다. 일단 투영했던 투영 커버도 보냅니다. 그리고 밑에부터 돌출. 자, 여기에 가장자리를 찍고 예, 여기는 벡터 방향은 XY 방향의 반대로 0에서 둘 다 상수 만들기 0에서 자, 길이가 15파이니까 15. 그리고 옵셋은 한면 해서 여기에 값은 상수 만들기 한 다음에 EGP에 D 마이너스 5파이가 됩니다. 뭐 잘못했구나. 15고 그냥 마이너스 2.5가 되네요. 마이너스 2.5. 길이는 0에서 15mm.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5. 확인할 때, 결합. 그리고 확인. 그럼 결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위로는 옵셋을 합니다. 옵셋.
옵셋면. 이거 윗면을 선택한 다음에 10mm죠, 10mm. 상수 만들기 한 다음에 10mm를 돌출을, 옵셋을 시킵니다. 돌출이 아니고 옵셋으로 하세요, 옵셋.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까요? 뒤로. 그리고 돌출해서 여기에 구멍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여기에 구멍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벡터 방향은 XY 말고 여기 하원판 평면을 찍을까요? 1위로 얼마나? 10mm. 그리고 바로 빼기. 바로 빼기. 빼기는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0에서 10mm 빼기 해서 하원판 선택해 주고 벡터 방향도 하원판의 파팅면 그리고 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를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서 EGP로 와서 기름홈하고 이걸 해줘. 기름홈은 30mm. 자, 깊이는 5R로 하면 될 거고,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그루브, 볼 그루브, 면은 이면, 이때 그루브의 직경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앞에 그루브에 대한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5mm에 여기가 1mm입니다. 1mm인데 여기에 기름홈에 대한 부분은 없죠. 기름홈은 한 1mm 해주면 될 거예요. 1mm. 그러니까 5파이에 그루브의 직경은 몇 파이다? EGP D 마이너스 2파이 한쪽에 1mm씩 볼 직경은 5파이 확인.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자 얘는 어디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이 모서리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쉐이딩을 껐을 때 중심선까지 얼마나? 30mm 확인 해주면 취소. 음영 처리를 하면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크다. 볼급 그루브 얘가 15파이라서 근데 볼급 그루브 다시 더블 클릭하고 현재 특징 영상 다이얼로그에서 여기 는을 누르고 공식으로 갑니다. 2가 되어 있는 걸 1로 고치겠습니다. 확인. 네, 됐네요. 그 다음에 위로 패턴 특징 영상. 자, 얘를 선택하고 방향은 요게 끄트머리 면을 선택해 줍니다. 끄트머리 면을 위로 한 3개까지 가겠네요. 3개 거리값은 30. 3개 하면 딱 되겠네요.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름홈 역시 그루브 직사각형 그루브 이 면에 파이는 EGP D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1mm 하면 됩니다. 2.5는 원래 직경보다 작아진 거고요. 거기서 1mm. 이 가기 귀찮은데요 하는 사람은 아까 배운 거 있죠. 여기를 다 뭉개고 여기로 와서 뭐로? 측정을 씁니다. 측정을 하겠다. 어떤 거? 여기 직경. 그러면 10파이라는 게 적용되죠. 확인 누르고 여기에 좌 모양을 눌러서 공식 들어가서 지금 다이아미터 471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얼마? 1mm 이렇게 해주면 아까 방금 한 거나 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쓰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혹은 얼마였습니까? 5mm 맞나요? 5mm 맞네요. 확인.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고 0 확인 해주면 자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 되고 여기를 뺑 돌려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M 저 M을 보니까 15일 때
M6에 10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멍, 그리고 여기 센터를 찍고, 자, 여기는 일반 구멍이 아닌 스레드 구멍, 여기는 M6에 1.0짜리 쓰고 M6에 10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레드가 10이면 여기서 말하는 10이라는 건 스레드가 10이고 그 다음 치수라고 되어 있는 얘는 드릴이에요. 그러니까 3mm 플러스합니다. 13mm. 그리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구멍이 파지죠. 그 다음에 못따기. 못따기는 비대칭 1에 지금 이게 15에서 요거 5mm니까 요거는 한 3mm 정도만 할까요? 1에 3mm 10mm 1에 와 너무 작다. 거리를 0.5로 하겠습니다. 0.5에 3mm 여기를 찍을까요? 네, 확인. 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 여기 못따기 여기 못따기 요건 대칭으로 1mm 그리고 요 끄트머리 여기도 1mm 확인.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요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역시 대칭 바디 여기에서 대칭 지오메트리 추출안에 대칭 바디 이때 스레드 복사가 꼭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를 클릭하고 엔터 YZ축으로 복사 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J 이 두 개를 드래그해서 임의적인 색깔을 주시고 레이어는 113번 레이어를 주면 끝이 났습니다. 113번을 부르면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쪽에 딱 봤을 때 지금 보이는 이렇게 여기가 오버랩되는 형태. 자, 얘도 투명도를 줘볼까요?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만들어졌으면 투영 곡선부터 제일 밑에 대칭 바디까지 묶어서 여기를 특징 영상 그룹 예, 이름을 영어 대문자로 EGP 이런 예,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EGP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할까요? 184페이지 EGP 보십니다. 15파일 때 외경이 25파일 그리고 헤드는 5파일가 큽니다. 높이는 8mm고 그 다음에 뒤쪽에 조립 상태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0.5mm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출 자, 이 동그라미를 쓰고 자, 이거를 만약에 그냥 돌출로 쓴다면은 선택해서 선택까지 하고 옵셋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5mm를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앞에는 자, 벡터 방향을 자, 상밀판 윗면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한글로 상이라고 칩니다. 상. 그럼 상밀판 두께가 나옵니다. 엔터 마이너스 5mm 마이너스 0.5mm 다시 상이라고 하고 상밀판 두께 마이너스 갭 영어로 네, 그럼 0.5mm가 짧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 밑에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한글로 그러면 하밀판 두께 그리고 하밀판 두께에서 마이너스 영어로 갭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빼기가 아니고 없음 그리고 옵셋을 한면이 아니고 양면 한 다음에 0에서 5파이가 크게 5파이죠. 15파일 때 25파일 때 25파일 그러니까 5mm가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0.5mm가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돌출해갖고 0.5mm를 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갖고 마이너스 빼기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 되었으면 확인. 네, 그럼 모형 만들어졌습니다. 이 플레이트 두 개는 잠시 블랭크 할까요? 그 다음에 저 안에 스케치 곡선이 있습니다. 돌출. 그리고 자, 요거를 선택하고 안에 곡선을 선택하고 자, 얘는 둘 다 상수 만들기. 벡터 방향은 예, 요 부시의 윗면을 선택하면 되겠죠. 0에서 그리고 여기도 역시 상수 만들기 8 하면 됩니다. 8. 그리고 여기에 옵셋을 보는데 연관성을 주려면은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양면을 해야 되고요. 양면은 5에서 7.5mm. 예, 그리고 바로 결합. 예, 하게 되면 예, 부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부시가. 자, 그리고 자립하기부터 만들까요? 복사를 하나 합니다. 지오메트리 추출. 그리고 여기를 바디로 해서 이 바디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확인. 복사본이 나왔습니다. 자, 옵셋 한 다음에 먼저 이 헤드면의 옵셋. 얘는 갭이죠, 갭. 영어로 갭. 요 측벽면입니다. 갭을 키우고 갭만큼. 그 다음에 아래 위로는 한 5mm 정도 넉넉하게 상수 만들기 위해서 아래 위로 5mm 넉넉하게 키워줍니다. 네, 그럼 자립하게 만들어졌고 얘를 대칭 복사합니다. 지오메트리 추출 안에 대칭 복사 안에 대칭 바디 안에 자, 이 바디를 YZ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K에서 상밀판 두 개 하밀판을 가져옵니다. 그럼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져 있죠. 자, 얘는 두 개를 할 때 두 번은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빼기 할 때는 자, 위에 상밀판을 빼기 할 때는 툴을 유지합니다. 얘와 밀판 잠시 숨기고 안 숨겨도 되겠다. 이 상태에서 면 삭제. 자, 요 안쪽 내경 적용. 요 안쪽 잘못했다. 예, 여기서 면 삭제. 안쪽 내경을 없애고 자, 이 면 삭제를 대칭 바디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동으로 사라지죠. 면 삭제를 대칭 바디 앞에다 보냅니다. 자, 그리고 빼기. 상밀판 할 때는 툴 유지하고 자,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빼라. 그 다음에 요번에 하밀판을 뺄 때는 툴 유지 꺼버리고 확인하면 자, 여기도 투명도를 주면 밑에 판에도 너무 많이 뺐구나.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자, 얘를 어떻게 안쪽 블렌드 요 안쪽 블렌드가 3R 예, 블렌드 3 여기와 여기에 블렌드 3R 그리고 못따기 1 못따기 여기와 여기에 못따기를 1 자, 완성이 되었죠. 이거를 데이텀 CSYS를 가져와서 역시 대칭 바디 네, 컨트롤 J 이거 두 개의 색깔 주고 레이어는 114번 네, 113번과 4번 불러오고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예, 갭하고 이런 부위들 확인을 다 해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제일 좋은 거는 섹션을 자르는 거죠.
하원판도 가져볼까요? 설치판하고 72번, 76번을 가지고 와서 컨트롤 H X축 센터는 EGP 센터 했을 때 현재 보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